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내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건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현재 구간 양 지수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2,590선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전장 약세로 출발한 뒤에 점점 더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 가져갑니다. 장중에 880선 터치를 시도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8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기관이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34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 매도를 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에 매도를 하다가 다시금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닥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긴축의 시계 속에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증시 파워 10을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증시 파워 10 시작합니다. 증시 파워 10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0가지의 종목, 각각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 투자 포인트 쏙쏙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종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정된 시간 동안 그 포인트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문의사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프로몹스의 이해나 이사,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해나 이사의 5가지 종목입니다. 태경케미컬, 나무가, SP시스템즈, 기가비스, LG이노텍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길건우 대표는 TA항공, 텔레칩스, 현대바이오, 현대글로비스, SAMG 엔터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5가지의 종목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매수가라던가 목표가 같은 거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해나 이사의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여름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 태경케미칼의 주력 사업은 탄산가스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지난 주말쯤부터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렇게 더운 때 여름 계절주로서 드라이아이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태경케미칼은 계절과 그리고 더위가 재료로 작용하는 기업입니다. 또 배를 건조할 때 용접 과정에서 용접용 액체 탄산이 필요로 되는데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건조용
건조량 증가로 조선 업황 개선과 함께 용접용 액체 탄산 수요 증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선 용접용 액체 탄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사인 현대중공업 계열과 하나오션에 이어 지난해 4분기 삼성중공업과도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렇게 태경케미칼은 현재 국내 조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기반 신선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급증한 것도 태경케미칼의 성장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재료로는 여름 관련주,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이유로는 조선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케미칼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날이 더워지는 만큼 여름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네요. 다음으로 길건우 대표의 종목입니다. 티웨이항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6월 달이 끝나가고 네. 7월, 8월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많이 움직이는 게 방금 얘기했던 여름 관련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휴가 관련 테마주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보면 비용 절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항공유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대한 그 절감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때 이미 실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사실 작년까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뭐 부채 비율 거의 1,700%까지 갔거든요. 근데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거의 700%가 떨어졌어요. 근데 2분기 지나다 보면 이게 거의 아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LCC 중에서도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게 1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티웨이항공이 23%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분기 회복률이랑 3분기 예상치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티웨이항공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티웨이항공 같은 게 항공주들 살아날 때 초반에도 제일 먼저 살아났고 상승폭도 높다라고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대형기를 조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뺏기는 슬롯을 네. 가지고 오면서 조금 중장거리에 대한 경쟁력까지 높여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항공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름 휴가 가세요? 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가 관련주 네. 들고 오셨고요. 다음으로는 이해나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나무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무가는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데요. 주요 제품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그리고 OIS 3D 센싱 모듈입니다. 나무가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이고요. 2014년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전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후면 AF 카메라까지 공급 제품을 확대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플래그십 모델 수주에 성공하면서 플래그십 카메라 공급 기업으로서도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엔 카메라 모듈이 매출 비중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로봇이나 XR 그리고 VR, 자율주행 시장 개화가 이뤄지면 3D 센싱 모듈량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XR 기기의 상용화와 전장용으로의 산업 확대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올해에는 이렇게 외형 성장 기조와 함께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사상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행보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영업이익도 6.2% 수준으로 삼성전자양 스마트폰 카메라 협력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품질 향상과 기업 체질도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 관련주죠. 카메라 관련주인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종목인데 텔레칩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결이거든요. 네. 네, 자율주행 관련주.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안전하게 잘 가는 게 최근 들어서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네. 자동차. 근데 이 두 가지에 다 엮여 있는 게 사실은 텔레칩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텔레칩스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제네시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네시스의 판매량 상승치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북미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뭐 이렇게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론은 여기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미국 5월달에 소매 판매를 보니까 제네시스만 27% 올랐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뭐 한 자릿수나 올라봤자 뭐 10% 초반대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올해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된 건 또 GPU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정말 주가 상승폭이 어마어마했는데 AI 관련된 건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미중 화해 관계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빠르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반도체가 아마 가장 더디게 이동이 되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서든지 빨리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측에도 계속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최근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되는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해나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SP 시스템즈입니다. SP 시스템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와 공작기계 등 다양한 산업의 제조 현장에서 제품이나 소재의 자동 이송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산업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류 자동화 관련 대표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 SP 시스템즈는 외산이 지배적이던 겐트리 로봇을 독자 개발하면서 현대차 그룹에 공급했으며,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등으로도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은 로봇 사업부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2차 전지 부품 파일럿 라인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시제품 출하를 완료하고 양산 투자를 계획하면서 올해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로봇 52%,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40%, 2차 전지 부품 8%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은 북미 그리고 국내 여러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신설할 계획인데요. 이 SP 시스템즈는 자동차 산업 내 많은 공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앞서 SP 시스템즈는 지난 2020년도에 중대형 2차 전지 관련 특허를 보유한 태화 SP를 인수했는데요. 지금 SP 시스템즈는 현재 다수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로부터 개발 제의를 받고 시제품을 공급하거나 네. 개발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P 시스템즈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현대바이오입니다. 사실 최근에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언제쯤 좀 올라타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사실은 현대바이오 네.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학회에서 사실은 그 말 그대로 반값 코로나야. 이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올라갔었는데 네. 그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조금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은 뭐 잠깐의 뭐 반등을 노려보는 기회냐를 네. 차트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크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재료가 아직 소멸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바이오 회사들이 항상 그 학회를 앞두고는 올라갔다가 학회 이후에 쭉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게 뭐 시판이 되거나 뭔가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걸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현대바이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것 자체가 안전성은 이미 확보돼 있는 거예요. 기존에 구충제로 60년 동안 쓰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까지 넘어가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이슈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중국에서 유명 제약사 대표단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코로나 약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뉴스는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간만에 또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보면은 현대바이오랑
그다음에 반도체 원래 소부장에 들어가는 원익 QNC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대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해나 이사님의 기가비스 들어볼 텐데 유튜브에서 시청자님께서 기가비스 관심 있는 신규주라서 문의드립니다. 매수가 어느 정도 진입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가비스 얼마에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가는 7만 1,000원에서 7만 3,000원 사이에서 네. 매수를 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가비스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로 광학 기술을 통해 반도체 기판의 내층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와 수리 프로그램 모듈을 자체 개발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서 현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라인 무인화 설비는 또 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불황기인 올해도 기가비스는 드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놀라운 것은 39%의 영업이익률과 3년 평균 30을 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매출액은 전년비 300%,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비 네. 소폭 성장이 예고되고 있고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상장 당일에 88,500원의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최저가 59,400원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6월 15일 보시면은 이날 장대양봉을 세웠죠. 이날 기간이 물량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7만 1,000원과 7만 7천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가격 제시했을 때 제가 7만 1,000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7만 1,000원에서 7만 3,000원 보시고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7만 7천원, 그리고 그 위로 보신다고 하면 7만 7천원을 돌파하는 시점일 때 다시 정고점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기가비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너의 편이 돼줄게 라는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4가지 종목제를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다 이거예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와서 21선과 5일선 사이에서 다시 반등하는 네. 친구들의 공통점인데 대부분은 재료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서 기존에 대부분 움직였던 것들은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양극재가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힘을 내느냐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결론은 원소재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탄력을 받거든요. 결론은 현대차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현대차 그룹 쪽에서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포지션을 만든 건 현대글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리튬 배터리 특허 기술을 또 하나를 따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론은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딴 데서 가지고 오려면 결론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운송에 대한 것들에 조금 특허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물류입니다.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그다음에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지금 물류 자동화 거의 따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론 또 핵심은 물류 자동화인데 아마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물류 로봇 도입해서 지금 인천의 물류센터 10월에 착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사님의 5번째 종목입니다. LG이노텍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차, 자동차, 사물 인터넷 분야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LG이노텍의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통신용 반도체 기판 등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LG이노텍 관련 기사와 리포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LG이노텍의 실적을 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테슬라 LNF처럼 LG이노텍은 애플 주가와 동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쉬운 점은 최근 애플의 주가가 조금 고공행진하고 있음에도 이노텍은 사실 상승세가 좀 저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제 또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되는 3분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보통 아이폰 시리즈 기대감에 주가는 보통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의 카메라 모듈을 단독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LG 이노텍의 손떨림 보정 부품 점유율이 70%가량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계속해서 작년에 최고가 40만 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이제 막 바닥을 찍고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32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5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SAMG 엔터. 몇 달 전에도 핫했습니다. 네, 4월 달에 맞습니다. 핫했던 이유가 중국 OTT에서 영유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오. 컨텐츠. 네, 캐치 티니핑.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조카 있으세요? 제가 노래하는 아이들 대회 관람하러 갔는데 애들이 티니핑만 부르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네. 인기 대단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이 완구 쪽에서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 MS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와. 매출로 따지면. 네.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작년에가 한 60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올해가 거의 한 2자릿수. 거의 20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완구 쪽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21개 있습니다. 네, 근데 애들은요 다 사고 싶어 합니다. 와. 네, 결론 이거 네. 모으다가 끝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거의 네. 파산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파산을 부른다. 근데 이게 네.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점점점 실적 시즌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7월 중순이 넘어가다 보면 사실은 테마 위주로 보다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가가 제일 낮게 있는 애들. 근데 네. 지금 SMG 엔터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면 지금 연 최저점이 22,000원이었거든요. 지금 네.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중국 하이모드 있잖아요. 그쵸. 안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리고 애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오래된 실적 네. 상승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SAMG 엔터까지 들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대비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저희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종목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현재 구간 시장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개장하자마자 양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었는데 현재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경우에는 0.35%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보다 9포인트 이상 올려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591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깨졌던 2,590선을 다시 한번 되찾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0.37% 이상 상승하면서 878선까지 올라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포지션을 우위로 잡았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대형주들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 강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볼 수 있을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 피인수 되냐라고 파나진이 말합니다. HLB 품으로 이제 파나진은 들어가게 되는데요. 파나진은 시가총액이 1,600억 원 정도로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파나진이 HLB에게 이제 인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였습니다. 파나진은 이 분단 진단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HLB는 최근에 리보세라님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파나진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분자 진단 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넓혀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황은 어떨까요? 바로 주가 상황 만나보시죠. 파나진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5,79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묶인 상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HLB는 최근에 상승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HLB는 워낙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은 공매도가 쏟아져서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상승 흐름을 타면서 31,700원대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암호화폐 관련주입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식시장은 안 내켜.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 랠리를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흐름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험자산 쪽으로 그래도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3,900만 원대까지 넘어서면서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간밤에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을 하는 것 같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많은 투자 운용사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ETF를 내놓는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여러 가지 기업들 올라와 있는데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장 초반 비교해서는 약간 상승폭이 조금 내어주는 상황이고요. 현재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91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3%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랜만에 6,000원대 넘어섰습니다. 우리 기술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4,115원대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1.4% 이상 급등하면서 2,520원대에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공교육주입니다. 공교육 개혁은 반복되고 주가는 상승한다. 여러분들 1월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교육에 AI를 접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교육주들이 지난 1월에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교육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교육주가 테마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특히나 교육 앞에 공이 붙은 이유는 교과서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가 강세이기 때문입니다.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2,520원대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NE능률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비교해서도 지금도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 교육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7,11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IB 기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1% 가깝게 상승하면서 2,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교 5%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다만 희비는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비온부터 IB 기명까지는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교는 현재 5% 그리고 YBM넷 같은 경우 장중한 때는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000원대 넘어서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고 왔습니다. 네, 시장 상황 확인하고 왔고요. 이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되고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되는데요.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10가지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해나 이사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BH, LG, 동진세미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고요.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동훈아나텍, V원텍, 조선내화, 한화오션, 원익 QNC 총 2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종목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이해나 이사의 6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도 LG그룹주네요. 네, LG전자 들어볼까요? 네, LG전자는 삼성이랑 맞먹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그룹주를 묻는다면 네. 바로 현대와 LG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업은 LG그룹의 대장주인 LG전자를 픽했는데요. 이 LG는 가전이라는 최고의 평판을 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현재 올레드 TV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1분기 삼성과 LG를 TV 가전 사업만 놓고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6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LG전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에 1조 5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또 올해 총 영업이익은 4조 4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전장사업부가 올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올 수주잔고가 100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향후 전기차로 전환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 LG전자는 신규 수주를 통해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자회사 LG마그나도 멕시코 공장을 올 하반기에 준공하면서 전장 산업에 성장세 탄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차트 보시면은 5월 30일 날 장대 양봉을 세웠고요. 10%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12만 5천 원 정도를 알겠습니다. LG전자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가 너무 크게 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의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동훈아나텍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저는 90초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팹리스 기업들 잘 가잖아요. 앞에도 네. 텔레칩스도 얘기를 네, 했었고. 그렇죠. 근데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를 좀 공략을 잘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거의 뭐 장대 양봉을 쭉쭉쭉 그리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결론은 P 대신에 타액으로 당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정확도도 지금 나온 게 데이터가 92.5%. 그러니까 기존의 혈당 측정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기존에 안 그래도 팹리스 쪽에서 매출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작년까지 사실 반도체 쪽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2년 연속 적자였어요. 매출액은 500억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 살아나면서 매출이 한 9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19억 흑자 전환하는데 여기에 혈당 측정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 한 두세 개 기업이랑 이미 기술 이전 미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혈당 당 측정기 글로벌 시장 캐파가 지금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2년 전에 간 8조, 9조 정도 됐는데 지금 10조 넘어가는데 앞으로 사실은 저희 식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혈당 환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 시장에서 이 체열을 하지 않고 침으로만 뭔가를 한다? 정확도도 괜찮다? 시장의 성장성은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훈아나텍 좀 장기적인 관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어제 10,000원 돌파했고요. 상한가 안착 후에 오늘도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해나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BH인데요. BH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큰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라고 겸손 의원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저는 BH는 네. 얘도 동일하게 LG이노텍이랑 같이 계절적 성수기를 타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 상장과 관련 없이 저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지금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BH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BH는 IT 산업의 핵심 네. 부품인 연성회로 기판과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연성회로 기판은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그리고 가전용 TV, 전장 부품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세트 메이커입니다. BH의 고객사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까지 국내의 대형 IT 제조업체인데요. 최근 고객사의 제품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실적이 조금 저조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이 이익 기여를 하면서 실적이 상승하는 데 보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이폰 출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9월은 BH의 계절적 성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지금 BH가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또 뭐 장점으로 작용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시점으로는 실적 저조로 인한 주가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지만 앞으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H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V원택 들어보겠습니다. 네, V원택 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물류 로봇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로봇 관련된 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존의 로봇의 관련주들이 조금 잘 갔던 건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물류 로봇입니다. 네. 공장 증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차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10년 동안 109조 투자하겠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현대차의 전용 공장에 2년 동안에 여기에만 2조 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현대위아가 사실은 가져온 것가 뭐냐면 협동 로봇이랑 물류 로봇을 섞어서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 24년까지 공급 예정이에요. 내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큰 공장에 물류 로봇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조금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V원택이 사실은 AMR, 물류 로봇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는 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회사에 이제 시스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스콘에 또 기존의 레퍼런스에 들어가는 게 현대, LG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 위아에서 뭐 받은 수주를 아마 시스콘이 또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V원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를 보면 작년에 전 고점이 14,000원이었거든요. 네. 계속 거기를 터치하고 있어요. 뚫을 것 같습니다. 돌파할 걸로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V원택에 대해서 전고점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지금 8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올해 가장 좋은 전망을 지닌 자회사들이 소속된 지주사입니다. 네. 제가 계속 앞서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안내드리고 있는 기업들이 속한 지주사인데요. 바로 LG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첨단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LG화학, 네. 그리고 완성형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전자는 공들였던 정장사업부의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1분기에도 실적을 선방했죠. 2023년도 증권사들의 전망이 가장 좋은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고의 2차 전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요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의 기대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LG그룹 전자계열사인 3사인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성수기는 바로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는 가을인데요. 여기에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됐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대형 OLED 동맹 관계 구축 등의 호재도 겹쳐서 당분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2021년 현대 기아차를 돌아가며 들썩이게 했던 애플은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애플카를 오늘 2026년도에 출시할 계획인데요. 올해 말 LG그룹 전자계열 3사의 전장 부품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132조 원으로 추정하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의 플라인업 확보로 동시에 납품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도 지금 지주사 할인이 무려 49%나 되어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조선내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차트가 딱 보시면은 네. 4월 달에 고점 찍었어요. 15,500원 네. 찍었다가 5월 말에 저점 찍었습니다. 8,500원 정말 반토막 딱 났다가 네. 다시 고점을 향해 오. 가고 있는데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선내화는 사실은 이제 뇌화물이라고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이렇게 고온이나 위험한 것들을 담아두는 용기에 대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가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면 인적 분할입니다.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죠. 조선내화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수의 화학에서 인적 분할 해가지고 재상장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있었고요. 얘도 계속 급등세 나왔었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동국제강에서 나온 동국홀딩스가 또 계속 급등세가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될 사업만 하는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침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내화의 인적 분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이게 조금 잘 될 것으로 주가가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재상장을 할 텐데 다음 달까지도 저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최근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것들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업들이 조금 잘 가는데 최근에는 포스코랑 손을 잡아야 잘 갑니다. 조선내화가 분리하고 나서 네. 포스코랑 조인트벤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내화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9번째 종목 동진세미캠 들어볼까요? 네. 동진세미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잉 재료 그리고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외에도 전자소재의 첨단화와 집접화에 기여하는 화학 공정 재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최근 전자재료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연료전지, 2차 전지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성능 연료전지를 구현하기 위해 촉매 기술과 전해질 기술, 그리고 전극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고출력, 고내구성 제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 독자적 바인더 용해 기술과 최적화된 고밀도 도전제 분산 기술을 응용한 고출력, 고용량 도전제 슬러리를 제품화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또 차세대 재료인 CNT 도전제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동진세미캠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주가 자체가 정말 장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네. 그리고 최근 5월 19일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거래량을 동반한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연달아서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현재는 지금 박스권에 주가가 갇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5월 19일에 들어온 거래량은 의미 있는 양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한 47,700원 선을 돌파하는 힘이 들어오면 이후 주가도 본격적인 상향으로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더 간략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한화오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입니다. 네. 하나오션 거의 뭐 7거래일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니까요, 사실 네.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살짝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 저는 깊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네. 사실은 조선주들이 하반기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오션이 가장 늦게 갔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1분기가 다른 조선 3사 중에서 2사 대비해서 조금 한 분기가 늦어질 거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결론은 이제 합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네. 회복하는 조금 걸릴 거다라는 건데 한화그룹에서 뭐 쭉쭉쭉 밀고 있고요. 이번 첫 번째 포인트는 이달 말입니다. 국내 이제 호위험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네. 한국 조선해양이랑 붙거든요. 근데 네. 누가 따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오션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조선해양이 지금 페널티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25년도까지 페널티 점수가 1.8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정말 적지 않은 점수입니다. 큰 점수입니까? 네, 그리고 네. 하나 그룹 자체가 지금 방사는 글로벌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잘 되면 사실은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산 쪽으로도 또 이쪽에서도 이미 수주 실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하나오션에 왜
외국인 지분율 체크해 보세요. 1.7%입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서 1.8까지 갔는데 네. 지금 타 조선사들은요 6에서 20% 정도까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지분율도 네.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는데 조선주 훈풍 꺾였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 매도는 있을 수 모르지만 그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철강주였던 포스코가 2차 전지 관련 다양한 사업부로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2차 전지주로 요즘 분류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실제 2차 전지로 포스코 홀딩스를 본다면 전통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철강 업종에 비교했을 때는 퍼15 수준으로 높지만 또 2차 전지주로 분류를 했을 때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4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연초 27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난 6개월 동안 45%나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를 리튬 사업 등을 근거로 한 2차 전지 관련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후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실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선제적으로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한 포스코홀딩스는 내년까지 리튬을 5만 톤을 생산해 국내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증권사들은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자재 사업 강화를 포스코홀딩스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배터리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식을 열었는데요. 이날 착공한 공장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은 연 2만 5천 톤의 규모로 전기차 약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뒷내용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님의 종목 원인 QNC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훈풍이 불어닥쳤는데 사실 원익 그룹들 같은 경우나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왔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2년간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안 좋았던 건 대부분 장비 관련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년 동안 네. 그렇다라고 반도체 장비를 안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황은 꺾였지만 그래도 네. 여기에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1년, 22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을 때도 매출 꾸준하게 늘었어요. 21년 6천억 원대, 22년 7천억 원대 후반, 올해 거의 한 9천억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사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4년 연속 아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하고 증설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파츠, 세정 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결론은 이제 총알이 어찌됐건 괜찮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년도에는 미국의 반도체 소재 전문회사 인수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11월에는 또 일본의 기업을 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황이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원익 QNC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QNC까지 총 20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알아볼 텐데요. 이사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현재 매수가 현재도 오늘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자체가 굉장히 주가가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라서요. 한 13만 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두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탑픽 종목 선정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하나오션 가지고 왔는데 네. 결론은 이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꾸준하게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선업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실적이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걸 다시 거꾸로 설명을 해보자면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외국인은 꾸준하게 사 모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정고점
52주 최고가가 4만 원대인데 저는 5만 원대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손절 라인은 한 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화 오션 같은 경우 요즘에 좀 별명이 있대요. 네. 한화프로. 아, 네, 꼬프로처럼 많이 올라가서 네네. 네, 한화프로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의 또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프로머스 이해나 이사,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개장 후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